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이면서 결국 분노 섞인 잔소리가 터져 나오죠. 심한 경우에는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권위로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더 빨리 다칩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이미 한 귀로 흘려버리고 부모의 말은 잔소리나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말대꾸는 늘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조언해주는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절이든 주말이든 만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전화통화도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결국 부모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로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 한마디는 권위를 내세우는 말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중장년 가족관계를 상담해온 김도윤 상담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은 그 한마디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서운함을 삼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자식이 먼저 전화하고 찾아오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 자식 말투 때문에 마음 다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는 69세 이정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엄마 집은 늘 똑같네요. 정혜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참을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구식인가? 다음부턴 뭘 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정혜님의 삶이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앞에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무슨 말을 해도 틀릴까봐 먼저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이게 마음에 들까를 먼저 생각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번 혼자 상처를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자식 앞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1년, 2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점점 위축되고 자식은 부모를 더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한마디의 힘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참음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올바른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감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소리를 지르게 되죠. 하지만 이 순간 대화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감정적 반응은 상대방의 방어 심리를 극대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화를 낼수록 자식은 더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72세 박정수 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처음엔 아들이 무례한 말을 할 때마다 참다가 결국 폭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낼수록 아들은 말을 더 끊고 나중엔 아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화내는 부모를 피하는 건 자식 입장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숨을 크게 3번 쉬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는 것과 쌓아두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건 맞지만 나중에라도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화낸 뒤 오히려 더 멀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과거를 들먹이는 겁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설득이 아니라 공격으로 들립니다. 미국 하버드 가족심리연구팀에서도 과거 소환은 관계 악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했습니다. 68세 김영자님은 그 말만 나오면 대화가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무례하게 굴 때마다 내가 너 낳아서 기르느라 뭘 포기했는지 아냐고 하셨는데 그 순간 딸은 핸드폰을 보거나 자리를 떠버렸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 짚으세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그게 왜 문제인지만 이야기하세요. 희생을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그건 자식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과거를 꺼내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겁니다. 부모는 뭔가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그건 대화가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화가 3분을 넘어가면 상대방의 수용도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70세 이만수님은 이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들한테 한 번 말을 시작하면 10분씩 늘어놓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딱 한 문장으로 끝냈더니 아들의 반응이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말이 길어질 때 멈출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명하듯 설명하고 내 입장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부모를 약하게 봅니다. 강원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오히려 존중도는 낮아진다고 나왔습니다. 75세 최영란님은 이걸 깨닫고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뭐라 하면 엄마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을 멈추셨답니다. 그냥 차분하게 내 생각은 이래 하고 끝냈더니 아들이 오히려 엄마 말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얼마나 자주 인정받으려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안 한다. 누구네 딸은 효자다.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발만 키웁니다. 고려대 가족상담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비교 발언은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67세 정미숙 님도 이 실수를 반복하셨습니다. 딸이 무례하게 굴 때마다 친구네 딸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딸은 더 반항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엄마가 그렇게 부러우면 그 집 딸로 입양 가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식은 남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의 행동만 짚으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교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섯 번째는 침묵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침묵이 두렵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화해하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으려 하고, 먼저 화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부산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침묵을 유지했을 때 상대방의 자기 반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4세 오정혜님은 이걸 실천해 보셨습니다. 아들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뭐라 하거나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차분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먼저 다가와 아까 말이 좀 심했다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힘입니다. 말한 뒤엔 조용히 있으세요. 먼저 화해하려 들지 마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표정은 반드시 차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삐진 표정이나 화난 표정은 침묵이 아니라 감정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견딜 수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단 한마디로 바꾸는 실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자식이 스스로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행동을 짚는 말입니다. 자식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태도가 왜 문제인지만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 말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 말에는 화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짚어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실제로 소리 내어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차분한 표정으로 말해 보세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어야 하고 억양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평평하게,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하듯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 지금 소리 내어 말할 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자식이 부모의 생활 방식이나 음식 취향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이런 말들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이 말도 역시 차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엄마 세대는 다 이래.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그냥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폭발하고, 또 어떤 날은 웃으며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엄마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같은 문장으로, 같은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71세 한미경님은 이 일관성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딸이 무례한 말을 할 때마다 똑같이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라고 말씀하셨대요. 처음엔 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말을 듣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 나쁠 때만 지적하면 그건 기준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자식은 기준을 존중하지만 감정은 무시합니다. 끝까지 유지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무례한 말이 나온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 못할 수 있거든요. 65세 송재희 님이 이걸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참았다가 저녁에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내가 그런 말 했나요? 라고 반문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도 자기 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고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기회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자식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차분하게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 한마디를 한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추가 설명도 추가 잔소리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세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입니다. 73세 배순자님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라고 말씀하신 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셨답니다.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엄마 미안해요 라고 먼저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한 뒤엔 기다리세요. 자식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바로 반응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울립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 또 시작이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반복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화를 내든 자리를 뜨든 말대꾸를 하든 당신은 그냥 당신의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존중받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두 번 말한다고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면 3주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무례한 표현을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가 왜 노후를 바꾸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참는 부모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존중받지는 못합니다. 경계를 세운 부모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존중받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부모는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자식이 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효도 받는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참을수록 자식은 더 무례해지고 이해할수록 자식은 더 당연하게 여기고 편하게 해줄수록 자식은 더 가볍게 대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무례한 말에는 바로 짚어줘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비난이 아니라 기준으로, 화가 아니라 차분함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대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점점 위축되고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전화 한 통 걸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명절이 두렵고 주말 모임이 부담스럽고 손주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자식은 있지만 마음 둘 곳은 없는 노년입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당당하고 자식은 조심스럽고 관계는 건강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오고 먼저 걱정합니다. 명절이 기다려지고 주말 모임이 즐겁고 손주 보는 게 행복합니다. 자식도 있고 마음 둘 곳도 있는 노년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음에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는 순간 길게 말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뒤엔 조용히 있으세요. 기다리세요. 자식이 스스로 돌아보게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나면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자식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말이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현이 조심스러워지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효도받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세워야 존중받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단 한마디로 관계를 바꾸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으려 할 때 부모가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극단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